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종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7개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는 투표율 58.4%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람푼, 나콘나욕, 파탈룽 순이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무효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후보자 기호 혼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4개 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없거나 기권표가 더 많아 재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투표수와 실제 유권자 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거 관련 이의제기 및 부정선거 신고는 총 180건 접수되었으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입니다. 태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공안부 차관의 태국, 미얀마 국경 방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차관의 방문이 양국 안보 협력의 일환이며 태국 외교부는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차관이 태국을 비판했다는 온라인 보도에 대해 관련 기관과 주태 중국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그런 발언은 없었다며 허위 정보 확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국이 인터폴이 협력해 조지아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태국 여성 3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대리 출산 의뢰를 제안받고 출국했지만 현지에서 강제로 난자를 채취당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몸값 5만에서 7만 바트를 요구받았으며 일부는 마취 후 난자가 채취되어 제3국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과 조지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조직이 운영하는 인신매매 조직으로 밝혀졌으며 태국 정부는 추가 피해자 구조 및 조직 근절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의 단계적 퇴역을 대비해 스웨덴제 그리펜 EF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0개월간 20여 개 기종을 검토한 끝에 내려졌으며 예산과 작전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공군 작전국장 아누락 중장은 최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며 그리펜 EF는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향후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기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종은 태국 해군 함정과 전술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 합동작전에 강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정부 간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5년 중반 계약이 체결되면 5년 내 1,004대가 도입될 예정이며 총 12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푸미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미얀마 전력 공급 조정과 관련해 국가안보위원회가 내무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결이 지연될 경우 딱주, 메솥 등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5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얀마 산업단지가 인신매매 피싱 조직 근거지로 파악되면서 전력 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2월 4일 중국 공안부 차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2월 6일 국경 지역을 방문해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얀마 전력 공급 문제는 외교적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태국은 국가안보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타부리주 선관위가 팟그렛 지역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금권선거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2월 1일 선거에서 당선된 톰바이 후보가 한 유권자를 경찰서에 동행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900바트를 주고 표를 매수했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경찰과 협력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금권선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후보의 선거권 박탈 및 재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20일 내 발표되며 필요시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탄닌 CP그룹 회장이 출라롱콘 대학 주최 포럼에서 태국 경제와 농업의 미래를 논의하며 청정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광 및 농업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인프라 개선과 치안 강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5배 증가시킬 수 있으며 태국도 스마트 농업과 기술 기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기업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고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자동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상무부가 한국 시장에서 태국산 조미료가 성장할 기회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진흥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가정 내 요리가 증가하면서 즉석식품과 조미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매운맛 선호가 높아 태국산 소스와 시즈닝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또똠꿍, 팟타이 등 태국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팟그라파오와 야문센도 주목받고 있어 관련 조미료의 시장성이 높다고 평가됐습니다. 국제무역진흥국은 현지 슈퍼마켓 및 외식업체와 협력해 태국 조미료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국 재무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소비세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충전 주행거리와 연료 탱크 규격에 따라 5%와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대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기차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충전 인프라 부족을 고려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태국 EV위원회는 하이브리드 차량 소비세를 2032년까지 7년간 6%와 9% 세율 2단계로 적용을 승인했으며 2027년까지 30억 바트 이상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